백투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컨디션이 좋고 나이가 젊으니까 신종 코로나에 일부러 미리 걸렸다가 나으면 면역이 생겨서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낫게 되었을 경우에 정확히 면역이 생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일단 한번 걸렸다 나으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바이러스는 되고 또 어떤 바이러스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데 왜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직 현대의학 기술로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면역이 안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된 것으로 앞으로 연구를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낫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일반론이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이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통하는 질병들이 많기는 하죠. 예를 들어 천연두나 소아마비나 비형간염, 이런 것들은 항체가 생기고 나면 다시 걸리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어떤가요? 작년에 독감 걸렸다고 올해 독감 안 걸리나요? 매년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 데다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독감에 걸렸다고 해도 올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종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항체가 잘 유지되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예방접종을 다시 맞아야 면역이 유지가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10년보다 좀 더 오래 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원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수막 알균의 경우는 3년마다 재접종을 해야 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여러 번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면역 반응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든지 수두와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우리 몸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다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는 종류의 바이러스도 안 걸릴수록 좋은 겁니다. 유명한 바이러스인 HIV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도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는 무조건 일단 안 걸리는 게 좋고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러스마다 면역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까지는 나도 과학 지식 좀 있다, 의학 지식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댕기열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걸리면 일반적으로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만 운이 나쁘게 출혈성 댕기열로 넘어가게 되면 5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이 댕기열에는 4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에 걸렸다가 나으면 해당 바이러스 하나에 대해서는 영구 면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렸던 바이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3종류의 바이러스에는 여전히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의 댕기열의 항체를 가진 사람이 다른 종류의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증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출혈성 댕기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아예 없는 사람보다 항체가 있는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잘못 만들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죽을 확률만을 높이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는 백신이 잘 통하고 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는 백신이 잘 안 통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영구적인 면역 체계의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영구적인 폐조직의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다발성 장기 부전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나는 걸렸다가 잘 낫는다고 쳐도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감염이 되었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미리 걸렸다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어떤 식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에 걸려서 면역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시도를 하게 되면 혼자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잘못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